네, 이번 시간에 우리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하는 부분에 있어서 공급처 입력과 관련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붕괴 유형에 대한 부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교재는 292페이지가 되겠고요. 공급처면 등록 방법이라고 해서 내용이 나옵니다. 메인 매출 전표 입력 거래처 조회 시에는 반드시 사업자 등록번호로 조회를 하셔야 됩니다. 사업자 등록번호로 조회하셔야 되고요. 사업자 등록번호가 아니라 상호로 조회할 경우에는 동일한 상호가 존재할 수 있고 이로 인해서 매출처별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에 오류가 발생하고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공급처를 등록하실 때에는 조회를 하실 때는 반드시 사업자 등록번호로 조회해야 된다라는 거 강조드리면서 실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뒤쪽에 사례를 하나 보면서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교재 332페이지에 매출거래 입력이라고 해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4월 1일자죠. 전표 세금계산서를 보면서 입력을 하겠습니다. 4월 1일자에 1일 유형이 뭡니까? 우리 앞에서 봤죠? 세금계산서고 공급가액과 세액이 있고요. 매출세금계산서냐 매입세금계산서냐 하는 건데 우리 주식회사 세무사랑이라고 하는 회사가 빨간색에 표시가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매출세금계산서입니다. 그래서 유형은 11번이 되겠습니다. 자, 품목은 K제품이라고 되어 있죠. 제품이라고 입력을 합니다. 수량 단가는 있으면 입력하셔도 되고요. 없으면 굳이 입력 안 하셔도 됩니다. 공급가액은 6천만 원입니다. 자, 6천만 원 입력을 합니다. 자, 그러면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우리 유형에 따라서 자동으로 분류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급처 관련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공급처를 조회를 하실 때에는 반드시 사업자 등록번호로 조회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공급처, 기존 거래처 등록을 이용해서 하는데 거래처 코드를 모르는 게 일반적이겠죠. 그런 경우에는 코드란에다가 플러스 키를 누른 다음에 공급처 명에다가 상호를 입력하거나 사업자 등록번호로 조회하시면 되는데 실무적으로는 반드시 사업자 등록번호로 조회를 하셔야 됩니다. 332페이지의 사례에 있는 것처럼 한미전자에 대한 사업자 등록번호 220-81-76215번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중간에 빼기 부호가 있는 경우에는 빼기 부호를 입력을 하셔도 되고요.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공급처 사업자 등록번호 정확하게 입력을 하셨으면 엔터를 치게 되면 관련되는 사업자 등록번호로 조회해서 관련되는 거래처가 등록되어 있을 때는 자동으로 등록되고 넘어간다라는 겁니다. 그죠? 자동으로 등록되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 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죠. 그래서 1번 전자로 등록하시면 되겠고 붕괴는 조금 이따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붕괴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동일하게 제품 5천만 원짜리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5천만 원짜리고요. 자, 사업자 등록번호로 조회를 합니다. 11402-59269로 이렇게 조회를 합니다. 조회를 했는데 백두은행이라고 해서 사업자가 나오죠. 나오는 경우에 이렇게 자동으로 등록이 됩니다. 만약에 사업자 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 어떻게 될 거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사업자 등록번호 없는 경우를 한번 보면 자, 예를 들어서 120-85-46-269 이렇게 등록을 한번 해보죠. 사업자 등록번호가 등록하려고 하는 사업자 등록번호 오류다. 제가 인위의 숫자를 넣다 보니까 오류가 나왔습니다만은 등록하겠다라고 하겠습니다. 정상적인 사업자 등록번호인데 이미 등록된 거래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 경우에 예 버튼을 누르게 되면 하단 부분에 공급처부터 시작해서 세부적인 사항을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 등록번호로 조회를 했는데 세금계산서가 없는 경우에는 추가로 등록하도록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추가로 등록하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공급처, 예를 들어서 한라물산이다 라는 거고요. 사업자 등록번호, 대표자, 한라산, 제조, 전자, 부품, 그 다음에 주소 등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소 등록해 주시고요. 업체 담당자라고 나오는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될 때는 업체 담당자라고 해서 사용 여부 담당자 한라산
이메일 주소 있으면 등록하시고 없으면 점 찍어 주시면 됩니다. 점 찍어 주시고 확인 버튼 눌러 주시면 전자세금계약서 발행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런 형태로 우리 관련되는 거래처가 없는 경우에는 추가로 공급처 등록 정보를 통해서 등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 257번으로 해갖고 거래처 등록 정보에 가보시면 257번에 보시면 한라물산이라고 해서 사업자 등록번호 틀린 업체 등록이 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매입 매출 전표에 있어도 바로 등록해서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상호로 조회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 등록번호로 조회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293페이지에 신규 거래처 등록과 관련되는 부분 나와 있습니다. 거래처 등록 메뉴를 이용하지 않고 직접 등록하는 과정 지금 방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전자세금 계약서일 때 전자로 처리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붕괴와 관련되는 부분 보겠습니다. 자, 붕괴라고 하는 부분은 하단 부분에 보시면 붕괴 유형이 나오죠. 붕괴 없음 현금부터 시작해서 5번까지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 부분 정리해 놓은 내용을 통해서 한번 보시면 자, 매입 매출 전표의 붕괴는 매출과 매입이 동시에 입력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보시면 상단에 보시면 공급가액 부가세 관련되는 정보를 입력을 할 때 자, 2일날 51번 원재료 매입이고요. 4천만원 관련되는 부분이고 101번 미란 실업이다.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매입과 관련되는 부분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빨간색은 매출이고요. 파란색은 매입입니다. 매출과 매입이 동시에 정보가 입력이 되기 때문에 붕괴 쪽에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하면 이렇게 됩니다. 매출과 매입이 동시에 입력되기 때문에 붕괴 유형을 선택하면 매출과 매입에 따라서 자동으로 입금, 출금, 대체 전표 중에 하나로 붕괴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죠? 매출과 매입이 동시에 있으니까 매출을 현금으로 처리를 하게 되면 출금, 입금 전표로 동시에 처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내용을 이제 세부적으로 보면 매입 매출 전표에 있어는 붕괴 없음이라고 하는 0번 붕괴 없음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1번 현금은 매출인 경우에는 입금 전표가 되겠고요. 매입인 경우에는 출금 전표로 붕괴 처리가 이루어집니다. 자, 2번 외상은 대체 전표를 의미하는데 상대방 계정 과목이 외상 매입금이나 외상 매출금인 경우가 되겠습니다. 즉 2번 외상인데 매출 유형이 매출일 때 외상이면 외상 매출금으로 회계 처리되고요. 그러니까 매입일 때는 외상 매입금으로 회계 처리된다라는 겁니다. 3번 혼합은 대체 전표 중에 상대방 계정 과목이 외상 매입금 또는 외상 매출금 이외의 계정 과목을 사용할 때, 즉 미지급금이나 미수금 등을 사용할 때 사용하는 계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번 카드는 신용카드 매출이나 매입 시에 사용하는 붕괴 유형이 되겠습니다. 5번 주간은 환경등록에서 추가적으로 매출채권의 매입 또는 매입채권 관련되는 부분을 추가로 설정했다면 그때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업종이 2개, 우리는 제조업이고 공사 또는 도매업이고 공사다. 뭐 이렇게 했을 때 추가적으로 등록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붕괴를 처리를 할 때 기초정보 부분에 있어서 환경등록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환경등록에서 회계 탭을 보시게 되면 붕괴 유형 설정이라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 붕괴 유형 설정과 관련되는 부분이 매입 매출 전표 입력할 때 기본적으로 자동으로 붕괴되는 유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외상을 선택하게 되면 차변에 대변에 제품 매출, 외상 매출금 이렇게 회계 처리되도록 되고요. 매입을 선택하게 되면 원재료 대 그러니까 외상 매입금 처리가 됩니다. 신용카드 처리되게 되면 미수금 대 미지급금 이렇게 회계 처리되도록 이미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있는 내용이 자동으로 반영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붕괴 유형에서 추가를 선택하게 되면 여기에 3번의 추가 계정 설정이라고 하는 요 계정에 있는 코드가 자동으로 정리가 되는 거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붕괴에 대한 부분 전표를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방금 입력했던 6천만 원 한미전자 관련해서 우리 교재 332페이지에 보시면 외상이죠. 그래서 2번 외상을 선택합니다. 분계 2번 외상을 선택하게 되면 자, 외상 매출금 대 제품 매출, 부가세 예수금 자동으로 분계되면서 제품 매출로 자동으로 나옵니다. 요거는 환경 등록에 이미 404번 선택을 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제품 매출이 아니고 혹시라도 상품 매출이다라고 하면 계정 과목 조회를 하시면 됩니다. 상품에서 조회를 하시게 되면 상품 매출 계정 찾으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수정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1일자에 한라물산 관련해서 전자세금 계산서 여부다. 전자세금 계산서냐 묻습니다. 전자세금 계산서이면 1번. 자, 분계. 예를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외상이 아니고 현금이다라고 하면 1번 선택하시게 되면 제품 매출과 외상 매입금에서 구분 앞에 계정 과목 앞에 보시면 입금이라고 나오죠. 입금 전표로 처리됐다라는 겁니다. 매입과 관련해서 분계 현금으로 처리하면 출금이라고 표시가 됩니다. 출금 전표로 해서 처리가 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계 유형 선택에 따라 갖고 정리를 하실 수가 있고요. 자, 기타 관련해서 내용을 보시면 우리 교재 296페이지에 분계 화면을 한번 보시게 되면 적요 부분은 품목이 자동으로 반영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품목이 자동으로 반영되도록 되어 있고요. 이 적요는 품목, 그 다음에 수량 단가가 있으면 수량 단가까지 자동으로 표시되도록 되는데 보통 이제 수량 단가는 사용 안 하다 보니까 품목만 반영이 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 만약에 적요를 수정하시겠다라고 하시면 하다 보면 분계에 가셔갖고 적요를 수정하시면 되겠고요. 그 적요 앞에 코드 번호 입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적요 코드를 찾아갖고 등록하실 수도 있습니다. 적요 코드는 F2번을 눌러서 찾으시면 적요에 대한 우리 적요 등록되어 있는 적요 코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처리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분계 관련해서 우리 신용카드 관련되는 부분이 있는데 카드로 분계하게 되면 신용카드 관련되는 정보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자, 전표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3일날 신용카드로 매출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자, 17번 카과 그러니까 상품 매출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150만 원 발생했습니다. 공급가액. 자, 카과를 입력을 하실 때 주의하실 부분은 뭐냐면 유형에 따라서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포함이 구분이 되는데 카드 매출, 건별 뭐 이런 부분들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전체 금액으로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총 금액으로 입력하게 되면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자동으로 분류돼서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카드 매출과 관련되는 부분은 공급처를 등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공급처 필요 없고요.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분계는 그러니까 카드 분계 4번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 선택하게 되면 카드 부분으로 바로 연결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신용카드사 등록을 해주시면 되겠죠. 신용카드 관련해서 신한카드사다라고 해서 등록하시게 되면 신한카드 거래처로 연결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그러니까 공급가액 관련해서 입력하실 때 유형에 따라서 입력하는 금액이 달라지는 부분인데요. 유형에 따라서는 유형이 일반적인 유형일 때는 상관이 없겠습니다만은 우리 현금 영수증이나 건별이라든가 건별 현금 영수증 카드 매출 관련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입력을 하실 때에는 공급가액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 대가로 입력해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도 우리 환경 등록에 그렇게 설정을 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경 등록을 한번 보시면 회계편에 부가세 포함 여부 쪽에 보시면 카과 현과는 공급가액의 부가세 포함 금액 전체 금액으로 입력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건별도 공급가액의 부가세 포함 금액으로 입력해라. 과세 공급가액은 부가세 포함이냐 여부에서 전체 미포함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포함 안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과 현과 그 다음에 건별 매출과 관련되는 부분은 부가세 포함된 공급 대가로
입력하는 게 기본 원칙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포함되지 않은 공급 가액으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요게 환경등록에서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입력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우리 교재 297페이지에 내용 보시면 세금 계산서 관련해서 이렇게 발행을 했을 때 입력을 매출과 관련되는 부분 발행했을 때에는 세금 계산서 현재 라인 인쇄라고 하는 버튼을 통해 갖고 인쇄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인쇄 버튼을 누르면 그러니까 관련되는 정보 나오죠. 영수 청구 관련되는 부분 나옵니다. 만약에 출력을 하신다라고 하면 외상이면 현금 붕괴니까 현금으로 지금 처리되어 있습니다. 그죠? 현금으로 처리되어 있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게 현금 붕괴가 아니라 외상 붕괴면 이 부분이 청구로 해서 반영이 될 겁니다. 이 부분을 우리 인쇄 버튼을 통해서 인쇄하실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출력해서 거래처로 제공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 매매출 전표 입력과 관련해서 전표 입력하는 기본적인 사항들을 설명드렸습니다.